경기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당연히 패배다. 중요한 건 해설자가 아니다. 강자가 어떻게 비틀거리는지 분석하며 해설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사람은 실제로 경기장에서 뛰는 투사다. 얼굴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사람에게 공이 돌아간다. 그들은 용맹하게 싸우다가 실수를 하며 거듭 공경에 빠진다. 모름지기 노력을 쏟다 보면 실수도 하게 되고 약점도 나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치열하게 행동하고 있다. 그들은 탁월한 열정과 불굴의 집념을 알고 있다. 그들은 고귀한 사명에 투신한다. 최상의 경우 그들은 승리의 기쁨을 맛본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패배하더라도 적어도 대담하게 싸우다 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자리는 승리나 패배를 전혀 모르는 겁쟁이들의 자리와 다르다. NFL 쿼터백 톰 브래디는 축구에서 역사상 최고 선수를 뜻하는 GOAT, Greatest of All Time으로 유명하다. 팀 스포츠에서 개인의 기량을 높이 인정받은 것이다. 브래디는 슈퍼볼에서 7차례 우승을 차지했고 많은 신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그와 관련해 가장 놀라운 점은 그의 오랜 선수 생활이다. 이 책을 쓰고 있는 현재 그의 나이는 44세다. 신체 조건으로 볼 때 그는 최고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선수가 결코 아니었다. 사실 브래디는 다소 속도가 느리고 실수도 많았다. 그는 2000년 NFL 드래프트 6라운드에서 199번째 선수로 지명됐다. 브래디의 선수 생활 전반을 살펴보면 그에게 특별한 재능은 없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그의 실력에 의문을 품었다. 그는 쿼터백을 절대 잘 해내지 못할 거야. 그는 운동선수가 아니야. 브래디는 우승을 통해 그러한 의문이 틀렸음을 증명했지만 그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의문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사람들은 경기를 뛰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었어 라고 생각했다. 톰 브래디의 최근 ESNP 다큐멘터리 경기장의 투사에서 브래디는 선수 생활 내내 자신에 대해 의심하고 회의적인 사람들이 실제로는 경기장 안에 있지 않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그들의 말이나 행동은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NFL 선수 생활에서 은퇴한 보 이스는 TV로 스포츠 중계를 볼 때 해설자가 실제 선수 출신이 아니면 소리를 줄인다고 말했다. TV 스포츠는 프로 선수가 아니라 팬을 위해 방영된다. 프로는 그런 방송을 보지 않는다. 스포츠 중계는 프로가 아닌 관중을 위한 것이다. 흥미롭게도 미국의 스포츠 해설가는 그들의 해설하는 스포츠만큼 인기를 얻는다. 해설가는 관중석에 앉아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을 평가하고 비평한다. 스포츠 비평은 인기가 높아졌고 즐거운 일이 됐다. 그들은 경기장 옆에서 양복을 차려입고 번드르르한 말만 중얼거린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경기장 밖에서 비평하는 구경꾼들은 늘 있다. 그들은 당신이 하는 일에 의문을 품는다. 아니면 경기장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지 않게 하려고 당신을 보호하려고 할 수도 있다. 석세스지의 전 발행인 데런 하디는 당신과 자리를 바꾸지 않은 사람의 조언은 절대 듣지 마라라고 말했다. 멘토를 찾고 싶다면 반드시 경기장 안에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 당신이 직면한 전투에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받아라. 경기장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오히려 정신을 혼란스럽게 한다. 하지만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더 심각한 요인이 있다. 그것은 당신이 경기장을 나가버리는 일. 거기에 더해 경기장 밖에서 오래 머무는 일이다. 경기장 밖에 머문다는 게 무슨 말일까? 지나치게 오래 생각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분석만 하다가 사고가 마비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그러면 공포의 승리의 깃발을 안겨주는 꼴이다. 수많은 사람이 사업을 하겠다거나 책을 쓰겠다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겠다는 등 무언가 하고 싶다고 꿈만 꾸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라. 로마의 철학자 카토는 머뭇거리는 사람은 길을 잃는다고 말했다. 경기장에 진입하기를 머뭇거릴수록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시간만 지연될 뿐이다. 경기장 옆에서는 의도적인 연습을 할 수가 없다.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상대는 부전승으로 승리를 빼앗아간다.
경기장 밖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장소다. 경기장 밖에 있으면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알 수 없다.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뒷짐지고 비평이나 할 줄 알지 진정한 프로는 되지 못한다. 경기장 옆에 머물면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뻔하다. 심리학에서 용기란 숭고하고 가치 있는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를 말한다. 데이비드 호킨스의 말에 따르면 용기는 긍정적인 변화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경기장에 들어가면 패배할 수도 있기에 경기장에 들어가는 일 자체의 용기가 필요하다. 경기장에 들어가자마자 당신의 행동과 무지가 낳은 결과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다. 고통스러운 순간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해야 배우고 성장한다. 경기장 밖에 있으면 졌다는 느낌이 들지 않겠지만 경기장 밖에 앉아있는 당신은 날마다 패배하는 것이다. 나는 온라인 글쓰기를 시작해야겠다는 결심을 하는데 5년이 걸렸다. 2010년 선교 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내가 되고 싶은 게 작가라는 걸 알게 되었다. 하지만 2015년이 돼서야 비로소 나는 경기장에 들어가 배우고 성장하기 시작했다. 글을 써서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하니 반응이 좋았다. 하지만 부정적인 피드백과 신랄한 비난도 받았다. 내 글이 인기를 얻을수록 비난의 강도는 더 세졌다. 하지만 나는 경기장 밖에 있는 사람들의 비난을 듣는 것보다 불안한 감정을 마주하는 게 더 어려웠다. 나의 아이디어와 생각, 감정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것을 글로 잘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 마감 기한 내에 효과적인 글을 쓰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 힘들었지만 나는 경기장 안에 있었고 빠르게 배우고 있었다. 경기장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깊숙이 들어갈수록 나는 이전에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됐다. 나는 사업을 성장시키고 훌륭한 멘토나 인플루언서와 관계 맺는 방법을 배웠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출판 계약을 따냈고 그 밖에도 놀라운 기회를 얻었다. 마일 마커 이 지점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조치와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마일 마커 C 지점에서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마찬가지로 경기장에서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지 전체 그림을 파악하려면 나는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 이때 실패가 최고의 친구였다. 경기장에는 나보다 한 발 앞선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게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 로렌과 내가 3명의 아이를 입양했을 때에도 우리는 직접 부딪히며 배웠다. 특정 주제를 다루는 책들은 차고 넘친다. 하지만 그런 책에 있는 조언은 실제 경험에서 어떻게 써먹어야 할지 모호할 때가 많다. 경기장 안에 있으면 지금 당장 제대로 된 해법을 절실하기 때문에 책에서 얻은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경기장 안에서 실패를 경험하면 제대로 배운다. 경기장 밖에 있으면 현실은 모른 채 이론만 따지며 비평을 일삼게 된다. 그곳에는 진짜 위험이나 패배가 없으니 무언가를 배우려고도 배운 걸 응용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단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현실을 맞서면 실패하고 배우고 배운 걸 응용한다.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게 된다. 아이를 입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나는 수시로 울고 보치는 아이를 달래느라 밤새 한잠도 못 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부모에게서 떨어져 낯선 사람들과 사는 아이를 어떻게 탓하겠는가. 날마다 나는 실패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7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나는 아빠로서 하는 일들이 하나같이 다 실패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나는 경기장 안에 있다. 그리고 배우고 있다. 7년 전보다, 아니 7일 전보다 나는 육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 실패하고 배우는 일이 불편하지 않다. 실수해도 괜찮다. 현재의 실수는 몇 년 전의 실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교훈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몇 년 전보다 더 큰 경기를 뛰고 있다. 이 경기에 걸린 상금은 더 많다. 더 깊은 사랑을 얻게 되고 승리할 때마다 더 큰 보람이 있다. 경기장 밖에 있으면 꿈꾸는 것 같은 환상적인 경기를 즐길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보상은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은 실제 경기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모른다. 관중은 앉아서 분석만 하다가 두려움과 결정 피로를 느껴 꼼짝달싹 못한다. 그렇게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할수록 미래의 나에 대한 제약은 점점 커진다.
경기장 안에 있다는 것은 현실을 직면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경기장 안에 들어가면 더는 현실이 두렵지 않다. 현실이 곧 교사이기 때문이다. 경기장 안에 있다 보면 마침내 미래의 내가 되어 현실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